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회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이죠.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이고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속중개계약서는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하면 등록 취소된다고 했는데 업무정지입니다.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고 그 외에는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으로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 의뢰인이 협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무효는 아니고요. 단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할 뿐이고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 교부할 의무 없고요. 2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3번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하면 업무정지고요. 5번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매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게 선매죠? 예,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선매제에 관련된 것. 선매라는 것은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1번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선매 대상이고요.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선매 대상이 아닙니다. 또는 공익사업용 토지도 선매 대상이죠. 2번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매수 청구 시 매수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와 동일하다. 그게 누구냐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똑같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나 선매하는 사람이나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네, 1개월입니다. 1개월. 토지거래 허가에서 1개월이 5번 나옵니다. 1개월.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선매협의 완료 1개월.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에, 이신청도 1개월 이내입니다. 4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 15일이죠? 15일 이내에 선매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된다. X네요. 1월이라고 했죠. 1월 30일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1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1월이 5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그 빼고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는 1월이 되겠습니다.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선매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개월이다. 30일이 아니고. 자, 다음은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간 생략 등기이든 이제 모두 수탁자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2, 3번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2번 이게 양자간, 이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고 해서 X입니다. 이게 2021년 2월 18일 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종전 판례가 변경되어서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 즉 이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3번에 있는 것처럼 계약 명의신탁 1, 2, 3번 모두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하죠. 정답 2번. 2번이 2021년 2월 18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횡령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